안녕하세요. 우희경의 꿈 책방지기 우희경 작가입니다.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책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북튜버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소개했더라고요. 저 또한 이 책에 많은 감명을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라 하고 싶은 책입니다. 바로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서 빈손으로 10년 만에 무려 순재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신 분입니다. 과연 이분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을까?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바로 생각이 있대요. 생각. 이 생각의 차이가 이 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습관은 독서다. 무려 88% 이상이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긴다.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라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대요. 독서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차이는 있죠.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책을 통해서 알려주죠. 또 그것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또 사업에도 적용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공한 부자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부채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다르다. 그들은 1% 은행 이자 차이나 0.25% 중앙은행 금리 변동이 주는 영향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이고 부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신용카드 이자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가 몇 %인지 잘 모른다. 현재 상황 중에 대출 이자 흥정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이자를 흥정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부자들은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이자 이런 거에 대한 0.25%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돈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겠죠. 일반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신용카드라든가 이자 마이너스 통장의 어떤 이자율 이런 것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지 부자의 생각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랑이 아니다. 언제 실패를 맛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았음을 염려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실패든 성공의 가치를 지닌다. 이 김승호 회장님도 이 10년 만에 순재산 4천억 원이라는 큰 자산을 얻기 전에 무수히 많은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계산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것은 곧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도전할 때 실패할까봐 무서워해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있어. 한 번쯤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봐야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한계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항상 새로운 계획에 흥분하고 가슴이 뛴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를 부수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도 다음 한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계를 느끼지 않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운드리를 칩니다. 내 한계는 이만큼이야. 난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대요. 하지만 그 한계를 부수고 그 다음 한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네, 한계를 계속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성장하고 성공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사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우리의 고객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우리의 거래처에도 좋은 일이며 사회에도 좋은 일이라면 그것은 할 만한 일이다. 네. 와, 너무 좋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이롭게 하는 일, 이런 것이 사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성원들에게 좋은 일이고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사회에 좋은 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생각해왔던 결과물이래요. 이 문장을 보니까 저도 옛날에 과거에 직장인이었지만 그때에도 난 언젠가는 반드시 책을 쓰고 강의를 해야지 라는 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과거의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 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예, 너무 좋은 문장 같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저명한 저자의 책을 접하더라도 그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가려서 받고 그 말을 삼킬 줄 알아야 한다. 어느 선생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선생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그는 올바른 선생이 아니다. 진정한 선생이란 제자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 나가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네. 어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가 스스로 일어서서 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낚는 법을 배워주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래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옛날엔 이랬어요. 책을 읽을 때 책은 아무나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쓰는 말을 모두 그냥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유명한 작가이고 뭐 학자일지라도 나이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서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도 그 책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 저자의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비판하고 또 가려서 나의 것에 맞춰서 흡수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은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한다. 하루에 2번의 6시가 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다.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해 아래 지배에 들어갈 때의 장엄한 기운을 결코 배울 수 없다. 요즘에 미라클 모닝이 유행이잖아요.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들은
낮 시간이나 밤 시간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새벽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2배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저 역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막 책을 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 기간이 전부 다 새벽 타임을 이용했어요. 그 새벽에는 내가 육아라든가 뭐 집안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말이 있는데요.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냉철한 현실을 판단할 수 없다. 일반적 판단을 따르는 사람은 사업에서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한다. 변형과 왜곡이 생길 때 그 변형과 왜곡을 알아내고 이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 중에서 가치가 일어나고 사업이 형성된다. 우와. 우와.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앞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변형해보고 왜곡하는 것을 알아낼 때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사업으로 끌어낸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사업가들은. 이 눈에서 바로 가치를 발견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업가 같아요. 좋은 말이죠. 아주 명심하고 새겨드려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말 나와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젖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은 거대한 삶의 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지만 좋은 습성이 모여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건 많이 책에서 봤거든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활짝 펴서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매력을 느끼게 한대요. 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끌어올게 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성장하는 삶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이런 말을 해요.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싶다면 이미 세상에서 누군가에 의해 형식화된 모든 것에 의문을 하는 버릇을 갖는 것이 첫 걸음이다. 내가 남보다 뭔가 뛰어나고 싶어요. 남들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하래요. 저건 왜 그렇지? 이건 왜 이렇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의문을 갖다 보면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창업할 때 우리가 기존에 있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는 거기에 핸드폰 안에 인터넷이 되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건 바로 의문인 거죠. 왜 핸드폰에 인터넷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의문에서 이 아이폰이 탄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는 남과 다른 사업체를 이끌어낼 수 있었겠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이제 이 책을 덮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함 뒤편에 적어라. 빼곡히 적어라.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될 때까지 들여다 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적으라고 해요. 일단 쓰라. 쓴 것을 보고 머리로 각인시켜서 잠재 의식 속에 넣는다면 이게 언젠가는 이루어진대요. 내가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내가 그렸던 미래와 가까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 온 고객을 다시 불러들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매출 증대 방법이다. 내 매장에 들어온 손님에게 지극히 환대를 보여야 할 큰 이유이다. 많은 책에서 보니까 새로운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것보다 기성 고객과 단골 고객을 더 많이 관리하는 것이 매출 증대에는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오프라인 사업장 하시는 분들은 손님 한 명 한 명한테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또 오게 하고 단골로 만들고 또 그 단골들이 또 소문을 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4천억 원이라는 큰 부를 이룰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너무 단순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0번씩 되뇌이며 100일간 해보면 된다. 100일 동안 잘 했으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맞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나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지 이런 게 내 목표예요. 그거를 100일 동안 100번씩 쓴대요. 매일 100번씩 100일 동안. 그러면 그 목표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맞대요. 그리고 그거를 쓰면서 다시 한번 각인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짜고 또 실행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김승 회장님은 월 100억 원이라고 자기 그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각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재의식 속에 계속 넣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매출을 많이 증대시켰고 그 목표가 채워지면 더 큰 목표를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의 크기를 늘리고 마인드를 늘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치를 파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파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 이런 다짐을 했던 책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합니다. 이 김승 회장님이 말씀하신 장사라는 거는 서비스, 물건, 상품을 파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사업은 물건과 어떤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가치를 파는 것이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와 일반 커피숍이 다른 이유는 스타벅스는 커피 문화를 파는 곳이에요. 그 스타벅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죠. 문화의 가치를 파는 것 때문에 그거는 사업인 거죠. 네. 또 한 가지 배웠던 거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책을 무분별하게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고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지혜의 그런 말을 내 것으로 삼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느끼게 했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김승 회장님의 이 책에 보면은 그 답은 생각의 차이, 생각의 비밀에 있다고 합니다. 부에 대한 마인드, 부에 대한 가치관, 이런 마인드를 키우기에 좋은 책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서 많은 저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장님 책이 신간이 나왔어요. 돈의 속성.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리뷰해 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의경의 꿈 책방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